리스본, 벵갈루루, 방콕을 거쳐서 사이판, 먼 땅에서 만난 낯선 존재들, 서로 다른 세계의 간극을 좁혀주는 최소한의 단어는 뭘까요? 낯선 시간 속으로 떠나는 여행, 휴가의 계절입니다. 이 여름 가만히 펼쳐보는 한 권의 책이 있습니다. 2주의 책, 오늘은 초대석으로 할 거고요. 이방의 풍경과 타인의 얼굴, 그 경계를 허무는 4편의 이야기가 담긴 소설 앤솔로지, 해냄 출판사에서 펴낸 우리에게는 적당한 말이 없어를 품고 오신 소설가 그리고 신자십니다. 정선임 요세피나 작가님과 함께하려고 합니다. 작가님 모시기 전에 잠시 소개하면 지난 2018년 중앙신익문학상 단편소설 부문에 귓속말이 당선되면서 작품 활동을 시작했고요. 첫 소설집 고양이는 사라지지 않는다로 지난 2022년 대산 창작기금을 받았고 요카타로 2023년 제14회 젊은 작가상을 받으신 우리 문학계에 주목받는 젊은 소설가이십니다. 작가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소설 쓰는 정선임이라고 합니다. 네, 다소곳하시네요. 아, 예. 네. 다소곳하고 예. 내성적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저는 외향적인데 오늘 제가 얼마나 문을 두드려야 얘기를 해주실지 이것도 네. 같이 재밌게 들어주시면 좋겠고, 가톨릭 평화방송은 처음이시죠? 네, 처음이고요. 제가 네. 라디오 작가로 일을 오랫동안 했어서 예. 면접 볼 때 한번 한 20여 년 전에 한번 온 적 있어요. 그때 어떠셨어요? 그때 일단 면접 결과는 떨어졌고요. 그냥 터덜터덜 그 명동 거리를 걸어왔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되게 다정하셨던 것 같아요. 거의 면접 보신 PD님이 네. 아쉬워했었는데 이렇게 20여 년 만에 다시 라디오 스튜디오에 오게 돼서 되게 감회가 새롭네요. 그러니까요. 네. 저도 오늘 참 따뜻하고 다정하게 대해드려야겠다라는 네. 생각도 하게 되고, 다시 오심에 더 반갑습니다. 와, 네. 방송 작가로 오래 활동하셨으니까 마이크 앞에서 내가 얘기하겠다라는 상상이나 생각을 해본 적이 있으세요? 지금 되게 놀라운 경험을 하는 것 같다는 생각도 하게 되는데요. 네, 주로 이제 마이크 앞에 사람들을 앉혀놓는 역할을 하다가 제가 스튜디오 안에 있으니까 좀 그분들의 마음을 좀 이해하게도 되고 예. 왜 저렇게 밖에선 이야기 잘하시다가 긴장하시지? 막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예, 예. 역시 사람은 자기가 겪어봐야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좀 떨리고 그래요? 네, 말을 더듬을 수도 있고요. 제가 말이 좀 느려요. 그래서 감안하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평화로워집니다. 평화방송에 맞나요? 네, 평화방송 바이브에 굉장히 최적화된 네. 말투와 분위기로 해주시니까 물 한 모금 드시고, 네. 대신에 제가 물은 시원하게 준비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름에 맞게 시원하게 또 말씀해 주시면 되겠고, 작가로 등단하시고 난 다음에는 아무래도 독자들과 소통을 해야 할 거고, 그리고 최근에 제가 너튜브 콘텐츠도 하나 봤거든요. 네, 네. 예, 저희 초대석에 모셨던 아무튼 스윙을 쓴 핀드 출판사 대표 김선영 네. 작가님이 운영하는 핀드 TV에 예, 나오셨더라고요. 그때 기억나세요? 어떠셨어요? 근데 그때 사실 출연한다기보다 이제 문학을 하면서 알게 된 시인, 소설가 그리고 또 편집자여서 저녁을 먹어야지 하는 마음으로 가볍게 갔다가 유튜브를 찍게 됐죠. 그리고 전혀 사전 질문지도 없고요. 예, 그들도 그렇게 많은 준비를 하지 않았고 가벼운 만남이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보는 사람도 되게 편하게 네. 볼 수 있었던 것 같고, 오늘 이 시간 사실 질문지가 있었지만 그래도 같은 편안한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독자들과의 소통을 최근에 많이 하셨던, 그리고 정말 많은 사람이 찾은 도서전이 있었잖아요. 네. 서울국제도서전. 작가님도 함께 하셨더라고요. 그때 얘기도 좀 해주시죠. 제가 오늘 소개할 앤솔로지 말고 가능한 낯선 방향으로라는 앤솔로지를 최근에 이주혜 작가님과 김희설 작가님과 함께 냈어요. 그래서 그 책이 도서전에서 처음 공개되는 책이어서
이제 사인회가 있었는데 사실은 제 생애 첫 도서전이었고요. 그래요? 예, 제가 책을 좋아하지만 사람이 많은 곳은 좋아하지 않아서 이제 도서전에 가본 일이 없었고 해서 이번에는 초대해 주셔서 갔는데 정말 책을 사랑하는 분들이 이렇게 많구나. 그리고 사실은 제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이제 사인 받는 독자들도 되게 많으셨어요. 그래서 되게 감사하기도 하고 이 기회로 제 소설을 좀 많이 읽어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어요. 네. 네. 사인을 받으면서 작가님을 알게 되고 작가님을 알게 됐으니까 작가님의 글이 궁금해지고 그러니까 그 책을 읽게 되고 예, 다람 출판사에서 나온 책이죠. 가능하면 낯선 방향으로 라는 네. 책도 오늘 이주의 책 가족들이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고 앞서 얘기했던 핀드TV도 구독, 좋아요 해주시면 좋겠고 네. 김선영 대표님 듣고 계시죠? 예.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작가님과 함께하는 이야기 그리고 작가님 오늘 만나는 우리에게는 적당한 말이 없어도 주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만나는 책은 여러분께 선물로 드려요.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 무료 빵톡 열려 있으니까 참여해 주시고 또 이 책을 고른 이유가 있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휴가입니다. 그리고 여름이고 굉장히 덥죠. 그래서 어디론가 좀 떠나보자라는 마음이 들 때 작가님이 리스본을 배경으로 한 소설 이야기와 또 직접 리스본에 다녀오신 이야기 또 소개해 주실 만한 스팟들 같이 이끌어 주시면서 라디오로 여름 휴가 떠나는 느낌으로 그리고 중간중간 책에 머무는 시간으로 가져보려고 하니까요. 여러분 많이 들어주시고 약간 가이드처럼 해주셔도 좋으니까요.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중간중간. 네,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만나는 단편 소설집 우리에게는 적당한 말이 없어. 지금 제 손에 있고 제가 일부러 표지에 있는 사람처럼 셔츠를 맞춰 입고 왔어요. 정말 그러네요. 네. 집에 이 셀몬이라고 그러죠. 연어 색깔? 네. 예, 이 셔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딱 맞춰 입고 왔는데 여름날에 책을 읽다가 잠깐 덮고 턱을 갠 다음에 생각을 하는 그런 남성이 있는 표지예요. 작가님은 이 표지를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셨나요? 저희 편집자님이 조아의 편집자님이신데 표지를 골라야 된다고 메일로 보내주셨어요. 한 4가지가 있었는데 저런 정적인 그림이잖아요. 저 그림은 그거 말고도 뭐 자동차 타고 떠나는 그림도 있었고 여러 가지 동적인 그림도 있었는데 놀랍게도 저희 모두가 다 이 그림을 골랐대요. 네. 그래서 김미강 작가님의 관조하는 풍경이라는 작품인데요. 저도 이제 찾아봤어요. 이 작품 보고 김미강 작가님 작품들이 좋아서 관조하는 풍경이라는 제목이라는 걸 알고 우리가 이걸 고른 이유가 있겠구나 생각한 게 관조가 고요한 마음으로 사물의 현상을 관찰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참모습을 발견한다는 뜻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여행 앤솔로지긴 하지만 작가님들 소설을 보면 뭔가 동적으로 막 움직이기보다는 이렇게 관찰하는 시선들이 있어요. 보이는 것 외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려 하는 그래서 저희 소설과도 잘 맞는 표지라고 생각하고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게 조아의 편집자님과 좋아하게 된 표지를 얘기를 했는데 진짜 관조하는 그 느낌이 있고 우리도 관조하면서 좀 머무르면 좋겠다는 생각도 하게 되고요. 4분의 작가님이 함께한 책입니다. 표제작인 김봄 작가의 우리에게는 적당한 말이 없어를 포함해서 김의경 작가의 망고스틴 호스텔정 최정라 작가의 나경 그리고 오늘 함께하는 정선임 작가님의 해저 5월까지 4편의 단편이 실려있는 제가 작가님 모시기 전부터 얘기했던 앤솔러지라는 건데 그게 우리말로 하면 합본이란 뜻이잖아요. 작가님. 네. 네, 그러니까 4편의 독립적인 얘기가 강물의 줄기가 합류해서 바다를 이루듯이 합을 이뤄서 하나의 단편집으로 나온 겁니다. 처음부터 4분이 함께 쓰시기로 했나요? 그 편집단부터? 처음에 여기 표제작을 쓰신 김봄 작가님이
편집자님과 함께 나와 이방이라는 주제로 예, 엔솔로지를 기획했고 또 작가들도 같이 이제 모아서 이런 엔솔로지를 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주셨고 어떤 나라를 선택할 건지 그런 것들만 이제 정했어요. 바로 1년 후에 나올 줄 알았는데 약간 2년의 시간이 걸렸고요. 예, 그렇게 소설이 한두 편 모여서 이런 작품집이 탄생했는데요. 저도 사실은 몰랐거든요. 엔솔로지의 뜻을 잘 몰랐는데 이런 선집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것도 김봄 작가님이 쓰신 어떤 작가의 말을 보고 알게 된 건데 그리스어로 안톨로기아에서 유래했대요. 그래서 꽃다발이라는 의미가 있대요. 그래서 꽃다발은 여러 다양한 꽃들을 모아서 이렇게 조화롭게 아름다운 꽃다발을 만들듯이 저희 소설도 이렇게 다 모이니까 제 소설만 모여있던 이런 단편집을 보다가 여러 작가님들의 어떤 개성들이 느껴지는 작품집을 보니까 읽는 재미도 있었고요. 저도 같은 주제로 글을 썼는데 이렇게 다를 수 있구나. 그런 것도 느꼈고 아 이런 공통점도 있구나. 이런 것들이 엔솔로지의 매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다른 부분은 있겠지만 시작을 할 때 큰 틀은 같기 때문에 하나로 아우르는 게 있을 거고 그것이 바로 나와 이방이라는 키워드라는 거. 꽃다발이라고 하니까 또 작가님의 글이 꽃처럼 보이기도 하고 뭐 그렇네요. 뭐 비유를 하자면 지금 여름이니까 뭐 수국, 뭐 무궁화, 뭐 능소화 뭐 이런 것들 다 모아놓은 그런 느낌이랄까요? 네, 저는 사실은 개망초를 좋아해서 개망초였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개망초를 한번 보죠. 예, 개망초라고 쓰고 해저 5월로 읽어보려고 합니다. 리스본을 배경으로 이런 해저 5월 같은 걸 써야겠다라는 구상도 그 전에 하셨을까요? 어떠셨을까요? 제가 포르투갈에 2018년경에 5월에 다녀오면서 기적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고 그때 습작으로 하나를 써놨어요. 네. 지금처럼 지명은 나오지 않고 기적에 대한 생각들 그리고 그냥 한 방송 작가가 일을 하다 지쳐서 이제 여행을 떠난 습작이었고 하평 때 되게 많이 수정하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런 작품이었는데 이 제의를 받고 그 소설이 떠오르더라고요. 내가 만약에 한 달 동안 다시 여행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다시 가고 싶은 곳이 리스본이기도 해서 이곳을 배경으로 소설을 써보고 싶고 그때의 물음을 기적이란 무엇일까? 이런 질문을 따라가는 소설을 한번 써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제목을 가진 책이 굉장히 한때 사랑을 많이 받았잖아요. 미라클이라는 거. 아예 기적을 딴 제목으로 할 수 있는데 해저 5월. 그러니까 그 용어로 사용을 하시게 된 이유도 있을 것 같고 연결점도 생각을 하셨을 것 같거든요. 저에게 이제 같이 소설을 쓰는 문우들이 있는데요. 문우들과 이제 소설 합평도 하지만 마작을 배웠어요. 그 친구들에게. 보드게임 하듯이. 예, 마작이 절대 뭐 어떤 내기도 안 해요. 그런 사행성은 아니죠. 예. 예. 저희는 저녁 내기도 안 해요. 정말, 저 그런 건 안 물어봤습니다. 예, 정말 건전하게 그 시간 아까워서 김밥 시켜놓고 이렇게 하는. 근데 4명이 모여야 할 수 있고요. 마작 용어들 중에 해저 5월이라는 그 용어가 마음에 들어왔어요. 근데 해저 5월 같은 원래 뜻은 바다에서 달을 건져 올리다라는 정말 헛수고 하는 일이잖아요. 바다에 있는 달을 어떻게 건지며 만질 수도 없잖아요. 할 수 없는 일인데 마작이 어떤 게임에서 다른 사람 패를 가져오기도 하고 자기가 열심히 머리를 써서 원하는 그림을 만들어야 승리하는 게임이거든요. 계속 순서대로 돌아가다 보면 내가 원하는 패가 들어오진 않잖아요. 그래서 원하지 않는 패는 버리고 원하는 패를 모아야 되는데 계속해서 내가 원하지 않는 패가 들어와요. 남의 패를 뺏어서 사실은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내 스스로 마지막 회로 그림을 완성했을 때, 그래서 승리했을 때 그 되게 희박한 확률의 승리거든요. 기적이죠. 네, 그래서 없어요. 사실 그런 경우가 없는데 저는 한 번 했어요. 자랑은 아니지만. 자랑인데요? 네, 한 번은 했는데 그때 해저 로얼이란 말이 예쁘기도 하고 해서 제목으로 삼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원래 습작할 때는 기적이었어요, 제목이. 그랬군요. 네. 예. 네. 방향을 찾아간 것 같아요. 이 해저 로얼이라는 단편이 네. 그 방향을 찾아간 것도 해저 로얼이었다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 예, 그러네요. 예. 네. 뭐 지난번에 해저 로얼 하신 거 축하드립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글쎄요, 가톨릭 평화방송이고 또 오늘 천주교 신자들에게는 주일이어서 그런 건지 삶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가는 방향보다 원하지 않는 대로 가는 방향이 훨씬 더 많고, 기도 지향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지향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더 많고, 근데 돌아봤을 땐 그게 제일 좋았다. 네. 그러니까 그게 기적이다. 네, 그렇죠. 예. 그렇게도 작가님의 해저롤이라는 그 네 글자가 함의하는 바가 느껴지는데, 그런 기적이 이루어진다고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84%나 되는 가톨릭 나라 포르투갈 리스본에 가는 겁니다. 성지순례로 가셨어요? 어떻게 가신 겁니까? 그냥 여행이었는데 사실은 그 해가 저한테는 좀 특별한 해인데요. 2018년 그때가 라디오를 진짜 매일매일 하다가 처음으로 소설을 라디오 작가라는 직업보다 우위에 두겠다고 결심한 해이기도 해요. 결심했다고 바로 글을 쓰진 않잖아요. 열심히 글만 쓰진 않잖아요. 그래서 당시에 또 시간이 많던 지인과 함께 가는데, 일단은 리스본에서는 지인과 함께 있었고요. 지인은 이제 일 때문에 다시 돌아갔고, 저는 남아서 파티마라든가 그곳에서 좀 오래 머물렀어요. 성모발현지 네. 포함해서. 예. 그래서 그곳에서의 기억들이 되게 좋았고요. 그 파티마라는 곳 자체가 성당을 기점으로 이제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에서 미사가 거의 매 시간마다 있잖아요. 그리고 정말 각지에 여러 가지 언어를 하는 사람들, 그런 다양한 외국인들이 다 모여서, 그런데 미사라는 행위는 똑같은 거예요. 서로 언어는 다르지만 똑같이 일어서고, 순서에 맞게 똑같이 일어서고 명성체하고, 이런 순간들이 되게 좋았고 되게 충만함을 느꼈어요. 그러면서도 휠체어를 타고 오신 분이 휠체어에서 내려서 돌바닥을 기어가면서 기도를 하시는 모습들, 정말 그 순수하게 믿는 모습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저의 뭐 신앙이나 그런 기적의 의미에 대해서도 좀 많이 생각하게 됐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들을 하려고 합니다. 작가님이 생각하는 기적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소설 안에서의 인물과 전체적인 스토리도 얘기를 나누려고 하는데, 작가님이 가져오신 첫 번째 추천곡을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어떤 곡 들을까요? 샤이니의 포이트 아티스트라고 최근의 신곡이에요. 네. 네. 일단은 그냥 좋아해서인데 저도 나름의 이유를 찾았어요. 뭡니까? 포이트 아티스트라는 노래의 어떤 가사 의미가 일상에서도 틀에 갇혀 있지 말고 어떤 예술가적인 시선으로 시적 허용을 하자. 틀에 갇히지 말고. 포이트 아티스트의 시적 허용. 예. 그래서 그렇다면 나의 소설과 좀 닮아 있다. 고모의 이야기나 또 수정이 고민하는 것들과 닮아 있다 해서 이 노래를 골라왔습니다. 네. 그리고 작가님이니까 가톨릭 평화방송임에도 허용합니다. 네. 이 음악을. 이것도 작가적 허용이네요. 그러면. 예, 그래요. 우리 정선임 작가님의 추천곡입니다. 샤이니의 포이트 아티스트 함께 들을게요. Call me poet artist. Call me poet artist. Call me poet artist. Call me poet artist. 나를 기다려왔단 말이죠. 왜 이제 왔냐 두장 부리죠. 내가 네 말해줘. 유일한 빛이야
너 활짝 핀 꽃이야 시작 허용이 가능해 너의 아름다움에 지쳐 어지러워 난 Ooh yeah 하늘이 입술이 눈빛이 날 바라보고 있어 오해하지마 날 그래 가두지마 손끝 마주친 그 순간에 가만히 있지만 넌 또 나랑 있잖아 다 모여 라라라라라라 마지막처럼 바람도 사이좋게 불잖아 아주 좋아 라라라라라라라 Call me poet artist Call me poet artist 밖에 없어 우리 사이엔 남들 눈에 뭐를 보이든 간에 눈치도 보지 말아줘 꿈을 대지 말아줘 yeah. 내게 반응해 내가 없는 이곳은 하야야얌 하트 났다고 하야야얌 배트 같았다고 하늘이 입술이 눈빛이 날 바라보고 있어 하지마 날 그래 가두지마 손끝 마주친 그 순간에 가만히 있지만 넌 또 나랑 있잖아 다 모여 라라라라라라 마지막처럼 바람도 사이좋게 불잖아 아주 좋아 라라라라라라라 Call me poet artist something 난 새로운 건 항상 Call me poet artist 원해 건 날 가질 수 없는 걸 알아 전부 다 늘려 빠른 내 운율을 좀 더 살려줘 Call me poet artist Call me poet artist Nobody's I don't know what you love about the do Don't be no more than you so mad about you I don't know about you I don't look you like you Hey I don't want soon that I'm gonna do you but I do 가만히 있지만 넌 또 나랑 있잖아 다 모여 라라라라라라 마지막처럼 바람도 사이좋게 불잖아 아주 좋아 Call me poet artist Call me poet artist Call me poet artist Call me poet artist 네, 포잇 아티스트였습니다. 샤이니의 목소리로 들었고요. 작가님이 샤이니 팬클럽이지 않았나라는 어떤 생각도 드는데 맞습니까?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그 팬클럽 이름을 제가 알거든요. 샤이니 월드라고. 네, 오늘 샤이니 월드, 지저스 월드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스본으로 함께 떠나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해냄 출판사에서 나온 책 네 분의 소설가가 쓴 네 편의 단편을 엮은 소설집 우리에게는 적당한 말이 없어 중에 해저 로어를 쓰신 정선임 작가님 신자세요. 예, 요세피나 작가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아까 얘기하셨죠. 등장인물 고모, 수정 얘기했는데 주인공이 수정이에요. 네. 고모가 미경이고 네. 이 서사로 전체적인 얘기가 흘러가는데 저는 주인공인 딸 수정에게 아버지가 한 말이 진짜 한국 사회에서는 이런 말이 나오지라고 끄덕이게 되는 말이었어요. 이제 너도 제대로 살아야지. 네. 뭔가 좀 뜨끔했달까? 네. 그 말처럼 또 살아야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한국인인 저도 보이고 인물 소개와 함께 좀 얘기를 해주시죠. 네. 이제 수정이는 그냥 어쩌면 평범한 30대 초반 정도로 생각했어요. 나이가 나오진 않지만 직장 생활 어느 정도 했고 또 남들처럼 또 살아보려고 또 애를 썼지만 다른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좀 직장을 이제 그만두게 되고 여행을 이제 무작정 떠나게 낯선 곳에서 좀 새로운 삶을 시작해보고 싶다는 마음에서 좀 낯선 곳으로 떠나게 되죠. 한 1년 정도의 자기에게 시간을 준 거기도 하고
가족에게 허락을 받기도 한 거고 하지만 떠난 후에도 낯선 곳에서도 여의치가 않아요. 자기의 생활은 또 똑같이 SNS로 친구들 보면 자기만 뒤처지는 것 같아서 속상하고 앞으로 뭐 먹고 살지 뭐 이런 것들도 고민되고 그리고 나이에 맞지 못하게 살고 있는 것 같아서 예, 조급해지고 있는 우리들이랑 또 닮아 있죠. 그런 주인공이고요. 그리고 그런 수정에게는 고모가 있어요. 그 왜 가족 중에 한 명쯤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삼촌이나 고모나 뭐 이모 중에 이제 결혼하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이 있어서 가족 행사에도 잘 오지 않고 이제 어른들한테 항상 잔소리를 듣는 나이 들어서도 아까 말했던 예, 제대로 살아야지. 예, 그런 존재였는데 이제 고모 미경이 예전에 외국에서 죽었다는 이야기만 이제 들었던 그런 고모가 있고요. 그리고 그 고모 미경하고는 한 번밖에 제대로 만난 적이 없어요. 기억 속에, 수정의 기억 속에. 하도 어릴 때 고모가 집을 떠났으니까 유해를 좀 찾아오라는 아버지의 전화를 받고 그때의 기억을 이제 떠올리게 되면서 이제 소설이 시작됩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그 고모가 살았던 지역이 리스본인 거고요. 소설의 무대이기도 합니다. 네. 소설에서 모티브로 삼으신 그곳 이렇게 글귀가 있고 제가 프로그램 열 때도 읽었어요. 여기 땅이 끝나는 곳, 다시 바다가 시작되는 곳. 그 탑이 실제로 리스본에서 서쪽으로 1시간 호카곳이라는 네. 그곳에 세워진 탑입니다. 네. 그 탑에 새겨져 있는 포르투갈 시인 카이 몽스가 쓴 시의 한 구절이죠. 이곳에서 땅이 끝나고 바다가 시작된다. 네. 저는 그 피니스테라라고 산티아고 순례길 마지막에 있는 곳이거든요. 세상의 끝이라는 곳인데 네. 저는 거기도 같이 좀 떠오르기도 했고요. 네. 작가님에게는 어떻게 다가왔는지, 뭐 리스본의 이 장소를 꼽으신 이유가 뭔지, 또 리스본의 다른 스팟들도 같이 좀 이끌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행객으로 갔으니까 여행객들 가는데 다 가봐야지 하고 이제 찾아보다가 호카곳이 나왔어요. 그래서 호미곶 같기도 하고 왠지 손이 이렇게 예, 그리고 뭔가 여기 가면 좀 SNS에 자랑하기도 좋을 것 같고 해서 나의 인생샷을 찾아서 네, 이제 리스본에서 교외로 나가야 돼요. 그래서 교외로 기차 타고 나가서 또 거기서 또 신트라에서 또 버스를 타고 해남 땅끝마을 가듯이 예, 그렇게 가는 곳인데요. 거기에 정말 이제 탑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관광 안내소가 있는데 땅끝에 왔다라는 바다끝을 봤다는 어떤 인증서를 이제 만들어줘요. 여행객들에게 이제 돈을 내야 하는데 예, 저도 받았습니다. 축하합니다. 예. 네, 도장을 받고 거기 이제 끝이니까 사실 정말 바다만 있고요. 파란 바다만 있고요. 이 김연탑 앞에서 이제 여행객들이 사진을 찍어요. 차례를 기다렸다 사진을 찍고요. 정말 바람이 많이 불고요. 그리고 약간은 제주도의 섭지코지 같다는 느낌도 들었어요. 이제 그래서 약간은 후회를 하기도 했는데 지금 하시는 얘기 흐름이 다 그래요. 아 그래요? 여기 제주도랑 비슷한데? 뭐 약간 이런 느낌도 있고 네, 예 그런데요. 그래도 그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요 카이몽스가 쓴 시의 한 구절을 생각하면서 이곳에서 땅이 끝나고 바다가 시작된다고 했는데 예전 그렇게 생각한 사람들의 생각도 보고 이 바다가 시작되지만 그리고 땅이 끝나지만 저 너머에 또 땅이 있다는 걸 알았을까? 뭐 이런 생각도 했고요. 일단은 만약에 리스본으로 여행을 떠나신다면 가보시길 권합니다. 이제. 추천이군요. 네. 목적지에서는 약간 허탈함을 느낄 수 있지만 그 과정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가는 길이 가는 길이 굉장히 또 아름답습니다. 또 무어인의 성이라고 해서 버스 타기 전에 구경할 주변에 그 리스본 근교에 그 예전
그 시절을 고스란히 간직한 그런 마을들도 만날 수 있고요. 예, 그래서 꼭 가보시길. 제가 꼭 무슨 가이드 같은데요. 오늘 가이드세요. 네. 아, 예. 그렇군요. 예, 지금 뭐 리스본 근교 신트라 여행할 때 무어인의 성까지 네. 얘기를 해주셨는데 2018년에 가셨고 네. 지금 방송으로 만나는 시점으로 2년 전 2023년에 여기서 세계 청년대회도 있었죠. 네. 예, 그럴 정도로 가톨릭 신앙인들도 많고 성지도 많은데 또 꼽을 만한 데가 있다면 어떤 곳이 있을까요? 소개를 해주신다면. 아무래도 그냥 리스본 곳곳이 다 어떤 성지 같은 느낌이 있어요. 왜냐하면 대지진을 겪은 나라잖아요. 소설에도 나오는데 카르무 성당이라고 해서 벽만 남아 있어요. 지붕은 사라지고. 또 아이러니하게도 그 대지진이 주일에 일어났고 그 미사를 보기 위해 사람들이 성당에 갔어요. 당시에는 좀 가톨릭이 부패했을 때였거든요. 오히려 알파마 지구라고 굉장히 높은 지대가 있는데 약간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이제 몸을 파는 여자들이 살고 있는 곳이 있는데 예전에 지금은 아니지만 오히려 그곳 사람들이 대지진의 피해를 겪지 않았대요. 오히려 이제 성당에 간 사람들이 많이 죽음을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역사에서도 아이러니함을 느꼈고요. 그 카르무 성당은 꼭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벽만 남아있고 이제 하늘이 보이죠. 지붕이 없고 그런 끔찍한 대지진을 일어나게 한 하늘의 뜻은 무엇일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거기서 듣는 일제히 성당의 종소리가 들리거든요. 정시마다 그때 느끼시는 또 마음들이 신자분들은 더 다르시지 않을까 생각도 들어요. 그렇겠네요. 네, 그리고 제가 5월에 갔는데 그리고 아무래도 가톨릭의 나라다 보니까 그런 수호 성인들의 축제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정어리가 유명해요. 정어리? 네. 그래서 리스본 가면 다들 정어리 통조림을 사오시거든요. 엔초비? 네. 그리고 정어리 인형도 많이 있고요. 네. 그런데 정어리 축제가 열려요. 그래서 리스본 골목이 정말 아름다운데 거기 곳곳에 정어리를 굽는 냄새가 계속 나요. 갑자기 그 을지로 고갈비집 골목이 생각나는 뭐 그런 느낌. 그리고 생선구이집. 보랏빛 자카란다가 만개하거든요. 5월에는. 그래서 벚꽃처럼 마치 날리는데 정말 아름답고요. 그리고 뭐 파티마를 빼놓을 수 없죠. 성지 중에. 다 같이 밤에 묵주기도를 드리거든요. 각국에서 한 사람씩 여행객 중에 나와서 대표로 각국의 언어로 기도문을 하는데 그때 굉장히 감격스럽고 그리고 촛불을 들고 행진을 다 같이 하거든요. 같이 성가를 부르면서 그때 무척 행복했던 기억이 있어서 파티마에 들르시면 꼭 1박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작가님이 그럼 대표로 나가서 기도를 하셨습니까? 아니 제가 한 건 아니고요. 요 한국어가 들릴 때 정말 반가웠어요. 역시 내향형. 아니 저는 하신 줄 알고 내향형이신데 어떻게 했을까 아닙니다. 싶었는데 아마 저 같은 사람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을까 싶고요. 그리고 뭐 평화를 빕니다 인사할 때도 저 같은 내향형은 크게 하지 않고 그냥 눈으로 이렇게 외국인과 인사를 나눴어요. 외국인 신자분과. 잘하셨습니다. 전 크게 할게요. 오늘도 평화를 빕니다. 그래요. 아까 지진 얘기하시고 그래서 카르모 성당 얘기하셨는데 카르모 수도원 네 이어 파티마까지 쭉 이어주셨는데 아주 살짝 저희가 순례를 다녀온 느낌으로 정선임 작가님이 이어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해저 5월의 일부를 제가 음악 준비해놓고 있으니까 작가님의 육성으로 듣는 시간 가질까 하는데 준비되셨나요? 네. 함께 듣겠습니다. 미경이 들어서는 순간 수정은 방 안의 공기가 달라졌다고 느꼈다. 아마도 바람의 냄새일까? 그 냄새는 미경이 샤워를 해도 사라지지 않았다.
미경은 끌고 온 낡은 캐리어 가방을 방 한 구석에 세워뒀다. 짙은 보라색의 하드케이스 가방은 여기저기 부딪혀서 흠집이 많았다. 그 안에 면세점에서 산 초콜릿이나 화장품 같은 것은 없었다. 여러 가지 색과 모양의 돌멩이, 생수통에 담은 모래, 이가 빠진 조개 껍데기, 바짝 마른 식물, 새의 깃털, 거북이의 등딱지, 동그랗게 뭉친 동물의 털 따위가 들어있었다. 타클라마칸 사막의 한가운데에서, 난징의 진해강에서, 에콰도르의 에스메랄다 해변에서, 쿠스코 아르마스 광장에서, 프라하 성 안에 있는 성 비투스 대성당 앞에서 주었거나 그곳에 남겨진 것들이라고. 남겨진 것들이라는 말을 할 때 미경은 조금 슬퍼 보였다. 수정은 낯선 지명들을 따라 발음했다. 미경은 수정의 어설픈 발음에 웃으며 비닐봉지 안에서 과일 말린 것을 꺼내 입에 쏙 넣어줬다. 떠나던 날 커다란 여행 가방을 열고 뒤적이던 미경은 수정의 손에 작은 돌을 쥐어주며 말했다. 행운을 가져다 줄 거야. 해저 로얼의 일부였습니다. 우리에게는 적당한 말이 없어 오늘 만나는 책이고요. 여러분께 선물로 드려요. 100원 되는 문자 샵 1053으로 성함 주소 붙여서 이 선물 참여해 주시고, 이 일부분이 주인공인 수정이 쓴 에세이잖아요. 네. 이 구성도 참 인상적이고 네. 그리고 이 부분을 고르신 이유도 궁금하고요. 이 에세이와 이제 수정의 시점으로 쓴 고모의 이야기를 넣고 싶었고요. 그리고 그 고모에 대해서 생각하는 수정의 시점에서 점점 변화하고 진짜 고모의 이야기를 알게 되는 형식으로 좀 구성하고 싶었어요. 예. 그리고 이 부분을 고른 이유는 처음으로 등장하는 에세이의 일부기도 하고요. 수정이 유일하게 미경에 대해서 고모에 대해서 기억하고 있는 장면이기도 해요. 그리고 여기에 나온 어떤 힌트, 단서 같은 것들이 있어요. 이런 작은 돌이라든가 그리고 아무래도 이렇게 자유로운 영혼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는 낭만적인 생각들이 있잖아요. 있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수정이 미경에게서 나는 냄새가 바람의 냄새일까라고 하지만 사실은 미경이 잘 머리를 감지 못해서 여행하느냐고 좋지 않은 냄새가 났는데 이제 수정은 좀 미화해서 그 부분을 썼거든요. 그런 식으로 누군가의 삶에 대해서 이럴 거야 라고 자신의 어떤 시선으로 수정도 바라본 거죠. 고모도 틀에 갇히지 않길 바라면서 자신도 그런 자유로운 삶을 바랬으면서 이렇게 자유로웠으면 뭐 책이라도 쓰고 뭐 그림이라도 잘 그렸어야 되지 않아? 아니면 아주 좋은 사람이던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들이 좀 변화하는 과정도 보여주고 싶어서 이제 처음에는 에세이는 그런 낭만적인 생각들이 들어가 있다가 마지막에 이르면 정말 고모의 마음을 알게 되는 에세이가 나오게 되죠. 네. 우리가 흔히 얘기하잖아요. 이상과 현실의 차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이상이라는 게 결국 내 눈으로 보는 이상이고 그러니까 내 기준, 내 판단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로 대표되는 게 앞서 아버지가 얘기했던 제대로 네. 라는 세 글자이기도 네.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진짜 제대로라는 게 뭔가라는 생각도 다시 한번 하게 되고 그러니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믿는 것 중에 하나가 기적이구나 라고 생각도 하게 돼요. 이 문장이 인상적입니다. 여전히 기적을 보지 못했다. 다만 믿는 사람들을 보았다. 네. 라고 쓰셨습니다. 네. 저도 기적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했는데 2018년이라는 해가 저에게는 이렇게 살아가는 것들, 여러 가지 우연과
불행한 일까지 다 얽혀서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하고 이런 결과가 곧 기적이 아닐까 생각하게 드는 해였어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원한 것 바로 정말 일어나서 걷고 뭐 바다가 갈라지고 그런 눈에 보이는 기적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기적들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냥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자체, 삶 자체, 일상 하나하나가 쌓이고 모여서 만들어지는 불행이라고 생각했던 일이었는데 나중에는 그 일이 있어서 이 순간에 놓이게 됐구나 하고 느끼게 되는 순간들 이런 것들이 기적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그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앉아 계시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 20년 전이라고 그랬나요? 네. 예, 그때 면접자였던 분이 여기에 오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것도 정말 기적이고요. 오늘 이 순간 내가 힘들더라도 그게 분명히 기적으로 가는 거고 지금 이 순간도 그러니까 기적이다라고 믿고 오늘을 살아가면 조금 더 건강한 삶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앤솔로지가 나온 것도 기적입니다. 네. 가능하면 낯선 방향으로라는 책 제목 앞서서 간단하게 소개해 주셨는데 이 책으로 북토크도 하신다고요? 네, 저희 다음 주 수요일에 7월 16일 수요일에 앞서서 말씀하신 그 핀드라는 카페에서 저녁에 북토크가 열리고요. 지금 모집 중입니다. 네, 많이 신청해 주시면 네, 독자분들 직접 뵙고 좀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어요. 이 이야기도 떠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떤 첫사랑과 어떤 인천이라는 지명 이런 것들만 키워드로 두고 3명의 작가가 또 다른 소설을 썼으니까요. 그리고 여행지에 갈 때 들고 가기 아주 가벼운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적당한 말이 없어와 함께 같이 가방에 챙기시면 어떨까요? 네. 아 정말 여러분 아시다시피 작가님 내향형입니다. 내향형인데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거는 네. 정말 진심이신 거거든요. 네. 다음 주 수요일 7월 16일 오후 7시입니다. 7시 핀드에서 네. 하고 신청을 어떻게 합니까? 핀드 SNS나 다람 출판사 SNS에 예. 그 신청 링크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여러분 꼭 신청해 주시길 바라면서 시간상 마무리를 해야겠어요. 원래 질문이 더 있었고 나눌 얘기도 참 많은데 두 번째 추천곡 어떤 네. 곡으로 가져오셨어요? 아까 샤이니였잖아요. 예. 이런 선곡도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채베코 선생님의 바다끝. 아 좋죠. 예, 그거 떠올렸거든요. 아 예. 예. 제 소설에도 바다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다른 작가님들 소설에서도 바다가 나와요. 그래서 이 노래 들으면서 마무리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골랐습니다. 좋습니다. 예, 우리에게는 적당한 말이 없어를 읽으면서 들으면 참 좋을 만한 그런 곡이기도 하네요. 최백호의 바다끝 준비했고요. 오늘 해냄 출판사에서 나온 책 우리에게는 적당한 말이 없어. 이 책은 선물로 드리니까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으로 방송 끝날 때까지 성함 주소 붙여서 꼭 참여해 주십시오. 자, 마무리하면서 여기 오시게 된 그 감개무량함을 소감과 또 독자들, 애청자들에게 말씀으로 해주시죠. 제가 글쎄요, 주일 아침에 이런 고백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난주 미사를 빠졌습니다. 그래서 고해성사 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리고요. 이번 주일에는 꼭 미사를 가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평화를 빌겠습니다. 왜 이것만 이렇게 마이크 가까이 가서 ASMR 하세요? 괜히 두 손을 모으게 되고요. 예, 일단은 성당에 가서 고해성사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이 말 끝나고 이밖에 알아내지 못한 죄도 모두 사하여 주소서 이러실 것 같네요. 아 마지막에 고해성사처럼 하셔가지고 너무 매력적이었습니다. 그래요. 오늘 정선임 작가님과 함께 리스본에 떠났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적당한 말이 없어로 여름 휴가 2주의 책 특집으로 함께 했으니까 여러분 더 많이 이 책과 작가님 찾아주시고 소설가 정선임, 요세피나 작가님과 아까 고해소에서 인사 마무리한 것처럼 하겠습니다. 평화를 빕니다. 네, 평화를 빕니다.
아주 멀리 있는 저 바다 끝보다 까마득한 그곳에 태양처럼 뜨겁던 내 사랑을 두고자 푸른 바람만 부는 만남도 이별도 의미 없는 그곳에 구름처럼 무심한